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얼마 전 서울 컨벤션고 2학년 조원빈 선수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파워 쇼케이스 대회에서 17세 부문 우승자가 돼 화제가 됐는데요. 조원빈 선수는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 최장거리 148m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 대회 우승자 중 가장 유명한 선수는 브라이스 하퍼입니다. 하퍼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도 이 대회 덕분이었는데요. 하퍼는 템파베이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09년 대회에서 비거리 502피트, 152m 홈런을 날렸고 5개월 후에는 운동선수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표지 모델이 됩니다. 그것도 만 16세 고등학생 신분으로 말이죠. SI가 단 하퍼 기사의 제목은 베이스볼스 르브론, 야구의 르브론이었습니다. SI는 골프의 타이거 우즈,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 하키의 웨인 그레츠키, 전쟁사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천재가 있다면 야구에는 하퍼가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당시 16살이었던 하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제 목표는 물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고 양키 스타디움에서 뛰고 싶습니다. 전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 겁니다. 실제로 하퍼의 천재성은 무시무시했는데요. 하퍼는 2학년 때 BA 올해의 고교 선수가 됩니다. 2학년 선정은 에이로드도 조 마우어도 성공하지 못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고교 무대가 답답했던 하퍼는 GED, 고교 학력 인정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를 1년 일찍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무 방망이를 쓰는 리그에 있는 주니어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한 살 어렸던 하퍼는 사이클링 히트가 포함된 7타수 6안타, 홈런 4개, 2루타 하나, 3루타 하나가 들어있는 6타수 6안타, 이런 기록들을 세우는데요. 하퍼는 주니어 칼리지 1학년으로는 최초로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는 골든 스파이크상을 수상합니다. 게다가 하퍼는 학교를 1년 일찍 졸업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 선수였습니다. 하퍼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출신인데요. 하퍼가 2018년 홈런 더비에서 우승했을 때 하퍼보다 더 두꺼운 팔뚝을 자랑한 아버지는 철강 노동자로 30년을 근무한 분이라고 하네요. 하퍼는 이미 7살 때 11살짜리들과 대결하며 천재성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992년 10월생인 하퍼는 리틀리그 시절부터 1992년 1월생인 크리스 브라이언트, 1993년 11월생 조이 갈로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방망이를 쓰긴 했지만 고교 경기에서 174m 홈런을 날리고 투수로서 96마일 공을 던지고 공부까지 대단히 잘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퍼의 포지션은 포수였는데요. 이에 메이저리그는 40홈런과 20개의 도루를 해낼 수 있는 이반 로드리게스의 등장, 강력한 어깨와 빠른 발을 가진 마이크 피아자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퍼는 2010년 드래프트에 나왔고 당연히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워싱턴 내셔널스에 뽑히게 됩니다. 워싱턴은 템파베이에 이어 2년 연속 1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팀이 되는데요. 템파베이가 2년 연속 뽑은 선수들이 데이비 프라이스와 팀 베컴이었던 반면 워싱턴은 스트라스버그와 하퍼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하퍼를 지명한 다음 날 스트라스버그는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7이닝 14K 경기를 선보이게 됩니다. 스트라스버그와 하퍼가 배터리로 뭉친다? 그러나 하퍼는 포수가 되지 못했는데요. 먼저 승격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스캇 보라스가 크게 반대를 합니다. 보라스 입장에서는 하퍼가 빨리 올라와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구단도 동의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머리도 똑똑하고 어깨도 강하며 파이팅 넘치는 하퍼가 포수였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퍼는 마이너에 가서 부진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하퍼는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나쁜 시력을 가지고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퍼는 콘택트 렌즈 처방을 받은 후 마치 HD 화면을 보게 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마이너리그를 초토화합니다. 워싱턴은 싱글 A 72경기와 더블 A 37경기, 트리플 A 21경기를 치른 하퍼를 2012년 4월 29일 만 19세 195일의 나이로 데뷔시킵니다. 서비스 타임 조정만 아니었다면 트리플 A를 건너뛰게 하고 개막전 로스터에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하퍼가 데뷔한 2012년부터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강팀이 됩니다. 하퍼는 메이저리그에 올라오자마자 스타성을 뿜어내는데요. 마이너에 있을 때 홈런을 치고 나서 자신을 쳐다보는 투수에게 키스를 날려 논란이 됐던 하퍼는 조금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콜헤머스가 하퍼를 마친 후 교육을 위해 일부러 그랬다는 인터뷰를 해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건 못 맞는 공으로 나간 하퍼가 해멀스가 1루로 견제구를 던지는 사이 보란듯이 홈스틸을 해냈다는 겁니다. 과거 많은 계약금을 받고 온 아마추어 선수는 마이너리그에 내려가지 못하고 메이저리그에 직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샌디 코펙스는 마이너에 내려가 제구를 잡을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 이게 코펙스의 초반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65년 드래프트가 생긴 이후로는 그 규정이 사라졌고 선수들은 마이너에서 충분히 수업을 받고 올라오게 됐는데요. 특히 나무 방망이에 적응해야 하는 타자들은 미키 멘틀처럼 19살에 데뷔하는 경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퍼는 2012년 규정 타석을 채움으로써 드래프트가 시작된 1965년 이후로는 1975년 로빈 욘트와 1989년 켄 그리피 주니어 다음 역대 세 번째로 19세 시즌에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가 됩니다. 하퍼는 20세 27일의 나이로 신인왕이 되는데요. 이는 1984년 드와이트 구든보다 24일 많은 역대 최연소 수상 2위 기록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하퍼가 데뷔한 2012년 4월 29일은 에인절스에서 마이크 트라웃이 데뷔한 날이었다는 건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트라웃은 하퍼에 이어 넘버 2 유망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라웃의 유망주 리포트 제목을 하퍼의 경쟁자 마이크 트라웃으로 달았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 트라웃이 하퍼를 압도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 트라웃은 20세 선수 최고 기록이자 베리 본즈 이후 최고 기록인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10.5를 기록합니다. 트라웃은 멜 오트, 테드 윌리엄스, 알렉스 로드리게스에 이어 네 번째로 3할 2푼 30홈런을 기록한 20세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도루 하나 차이로 역대 세 번째 30홈런 50도루를 놓치게 됩니다. 트라웃이 아쉬운 건 2012년이 미겔 카브레라의 트리플 크라운 시즌이었다는 것과 홈런 타구만 4개를 잡아내는 등 최고의 수비를 선보이고도 골드글러브 수상에 실패했다는 건데요. 이때 MVP를 수상했다면 트라웃은 역대 최연소 MVP이자 만 20세 신인 MVP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트라웃이 2년 연속 2위에 이어 통산 첫 MVP를 수상한 2014년, 트라웃보다 한 살 어린 하퍼는 바닥을 찍는데요. 맷 윌리엄스 감독은 시즌 내내 하퍼의 타선을 옮겨줌으로써 하퍼의 부진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5년 마침내 하퍼는 리그 MVP가 됩니다. 그것도 역대 최연소 만장일치 MVP였습니다. 하퍼가 22살의 나이로 기록한 타율 3할 4푼 3리, 출루율 4할 7푼, 장타율 6할 7푼 4리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린 선수는 2004년 베리 본즈였습니다. 하퍼는 베이브 루스가 가지고 있던 만 25세 최연소 40홈런 120볼넷 기록을 3년 단축합니다. 2010년 하퍼에게 르브론 제임스라고 했던 SI 기사는 5년 만에 현실이 됐고 우리는 트라웃과 하퍼의 시대를 살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퍼는 MVP 수상 이듬해인 2016년 첫 15경기에서 8홈런 22타점, 9볼넷, 7삼진이라는 충격적인 출발을 합니다. 이때 제프 파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마치 배트맨이 거미줄 쏘는 법을 배운 거다. 그러나 하퍼의 불방망이는 곧 식게 되고 이때부터 하퍼는 기복의 아이콘이 됩니다. 하퍼는 왜 트라웃이 되지 못했을까요? 다시 살펴본 2010년 SI 칼럼에는 이런 소수 의견이 들어있었습니다. 하퍼는 스윙이 너무 과격하다. 그는 2할 오픈에 120개 이상 삼진을 당하는 애덤던 같은 선수가 될지도 모른다.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해였던 2018년 하퍼는 타율 2할 4푼 9리, 출루율 3할 9푼 3리, 34홈런 100타점, 130볼넷, 169삼진을 기록합니다. 이는 같은 나이 애덤던이 기록한 타율 2할 4푼 7리, 출루율 3할 8푼 7리, 40홈런 101타점, 114볼넷, 168삼진과 판박이 성적이었습니다. 하퍼는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지만 타격 시 머리가 다른 선수들보다 흔들리는 모습이고 공을 때릴 때 뒷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백풋 리프팅 동작도 너무 큰 게 문제입니다. 백풋 리프팅을 통해 장타를 만들어냈지만 결국 파워를 잃게 된 대표적인 타자는 앤드류 맥커친입니다. 그에 비해 마이크 트라웃은 하체를 완벽하게 고정해놓고 머리와 상체가 함께 회전하는 정말 부드러운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까지의 대결이 끝난 시점에서 두 선수의 타격 성적을 비교해보면 타율은 트라웃이 3할 4리, 하퍼가 2할 7푼 6리,
출루율은 트라웃이 4할 1푼 8리, 하퍼가 3할 8푼 7리, 장타율은 트라웃이 5할 8푼 1리, 하퍼가 5할 1푼 3리, OPS는 트라웃이 1.000, 하퍼가 0.900으로 트라웃과 하퍼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28세 시즌까지 승리 기여도 74.6을 기록한 트라웃과 비교했을 때고 27세 시즌까지 33.7을 기록한 하퍼 역시 메이저리그의 르브론이 되지 못했을 뿐 충분히 성공적인 1순위 지명 선수입니다. 하퍼의 33.7은 같은 나이 데릭 지터가 기록한 33.2보다 높은데요. 물론 지터는 이미 이때 우승 반지가 4개였습니다. 하퍼는 2018 시즌이 끝나고 FA가 됩니다. 워낙 어리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매니 마차도와 함께 25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건 24세 시즌을 마쳤던 알렉스 로드리게스 이후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가 김하성에 각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하성이 A로드 이후 20년 만에 나온 만 25세 FA라는 겁니다. 하퍼가 FA가 됐을 때 워싱턴은 하퍼에게 디퍼 1억 달러가 포함된 10년 3억 달러를 제시합니다. 디퍼는 이자 없는 지불 유예로 실제 계약의 가치는 그보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반면 다저스는 하퍼와 보라스에게 3년 1억 3,500만 달러와 4년 1억 6,800만 달러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물론 옵트아웃 같은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 연평균 4,500만 달러와 4,2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꽤 매력적인 제안이었는데요. 하지만 하퍼는 이를 거절합니다. 다저스의 라이벌 샌프란시스코는 12년 3억 1천만 달러를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13년 3억 3천만 달러로 하퍼를 데려가게 됩니다. 2,530만 달러의 평균 연봉은 하퍼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아쉬웠지만 하퍼는 옵트아웃, 디퍼, 트레이드가 없는 산무 계약을 원했고 한 팀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때 하퍼를 다시 보게 됩니다. 재밌는 건 하퍼가 트라웃의 응원팀이었던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갔다는 건데요. 지금도 시즌이 끝나면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졸졸 따라다니는 트라웃에게 하퍼는 필리스에서 함께 뛰자는 발언을 합니다. 저는 두 슈퍼스타의 결합을 은근히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트라웃은 2019년 3월 12년 4억 2,650만 달러라는 에인절스 종신 계약을 맺게 됩니다. 둘은 사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정반대의 성격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상 관측이 취미인 트라웃이 어떠한 행사도 나가지 않고 어떠한 논란이 되는 발언도 피하며 조용히 야구만 하다가 겨울이 되면 이글스 팬 모드가 되고 다시 스프링 캠프에 나타나는 반면 하퍼는 쇼맨십도 대단히 크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본인이 메이저리그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에 ESPN 월드스포츠 스타 순위에서 하퍼는 늘 트라웃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문제는 하퍼조차 100위 안에 턱걸이를 겨우 한다는 겁니다. 하퍼의 2019년 순위는 99위였습니다. 저는 트라웃의 야구에 대한 몰입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하퍼의 스타성을 사랑합니다. 트라웃은 좀 더 잘난 체를 하고 하퍼는 좀 더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퍼는 비록 13년 계약 중 2년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기록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정상 시즌으로 환산하면 5.1이 됩니다. 얼마 전 필라델피아는 데이브 돈브로스키를 사장에 임명했는데요. 현재를 사는 남자인 돈브로스키 임명은 하퍼의 전성기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퍼는 필라델피아에게 우승을 선물하고 트라웃을 대신해 필라델피아의 전설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애틀란타가 왕조의 기틀을 다시 다지고 매츠가 내셔널리그판 악의 제국을 천명한 만큼 하퍼와 필리스가 더 힘을 내주길 기대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